bass louder. 네. 예, 반갑습니다. 자, 오늘 10월 31일, 자, 목요일 저녁 특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어서오세요. 네. 자, 오늘은 이제 오늘 장중에 이제 우리 회원분들한테 오후에 좀 얘기했던 게 있었는데, 뭐였었냐면, 이제 종목들이 이제 위험한 종목들을 이제 걸러내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오후에 우리 회원들한테 좀 특강을 했던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제 그 부분을 조금 더 이제 집중적으로 이제 저녁 방송에서도 좀 다루려고 좀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이제 그래서 다룰 주제는 뭐냐면 위험한 종목을 이제 걸러내는 방법 요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오늘 왜 설명을 드리려고 하냐면 이제 조정은 끝났고 이제 종목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바닥에서 이제 개별주들은 이제 워낙 이제 뭐 힘이 강하니까 좀 세게 올라오는 것들도 있고 대형주들도 어제 보면 뭐 아모레퍼시픽 이런 것들 뭐 14%까지 지금도 이제 지금 거의 20만 원에 와 있거든요. 어제도 한 14%까지 급등을 했었고 오늘도 장중에 뭐 7% 이상 이제 추가 급등이 나왔는데 10만원, 20만원에 육박하는 그런 대형주들도 지금 강하게 이제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보면 모든 투자자들이 알고 있는 것 같지만 모르시는 것들 이제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볼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좋은 상승장이 이제 앞에 나와 있는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뭐 뭔가를 잘하려고 하시지 마시고요. 지금은 실수를 줄이려고 노력을 하시기만 하면 돼요. 왜냐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조정 끝났고 종목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올라오기 시작했기 때문에 실수만 안 하시면 누구든지 수익을 낼 수 있는 이제 그런 좋은 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위험한 종목들을 이제 걸러내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겁니다. 왜냐하면 위험한 종목을 알면은 여러분들이 손을 안 대시겠죠, 그죠? 네, 아무리 주식 투자가 리스크가 있는 것이라고는 우리가 알고는 있지만, 예, 똥님말님도 어서 오세요. 네. 주식 새내기님도 어서 오시고요. 네. 우리가 뭐 주식 투자가 이제 위험한 투자다라고는 우리가 다 인정을 하고 있지만, 본인께서 관심을 갖고 매매하는 종목이 위험한 종목이다라는 걸 잘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으세요. 그래서 그거를 모르고 손대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이제 요 특강 주제를 요걸로 한번 잡아봤습니다. 네네. 자, 그럼 한번 쭉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지금은 꼭 중요한 게 이거예요. 네, 잘하려고 하지 마시고 실수만 줄이시기만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보죠. 일단은 이제 이 위험한 종목들이 어디에 깔려 있냐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쉽게 얘기하면 천장하고 바닥에 나눠져 있어요. 그러니까 차트로 봤을 때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야, 이 정도면 바닥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렇게 하락을 이렇게 많이 한 종목들 있죠. 네.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차트 언뜻 봐서는 차트 바닥이죠. 예를 들어서 여기가 한 뭐 10,000원이다 라고 가정을 하면요, 여기 한 2,000원 정도까지 내려와 있으면 여러분들이 보시기가 어떻게 했어요? 바닥이라고 인식을 하시겠죠. 이런 차트가 있는 반면에, 이런 종목들이 있는 반면에 반대로 이거 거꾸로예요. 보시면 이만큼 급등이 했어요. 근데 이 종목이 또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고점 놀이하는 그런 종목들이 있어요. 그래서 가장 위험한 종목들은 두 군데에 퍼져 있는데, 하나는 이런 바닥에 있고요. 차트로 봤을 때 바닥이에요. 진짜 바닥은 아니고 더 떨어질 건데 차트로 봤을 때 이제 바닥이 있고요. 이 고점 놀이하는 주식들은 거꾸로 차트로 봤을 때는 더 갈 것 같은데 실제로는 고점이죠. 이 두 군데에 위험한 종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두 가지를 제가 좀 나눠서 제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일단은 이제 차트 바닥에 있는 것들부터 먼저 쭉 얘기를 해볼게요.
차트를 봤을 때 바닥에 있는 종목들이 이제 보통 어떤 일이 있냐면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자, 일단 한번 그려놓고 볼게요. 과거에 이런 종목들은 앞에 꼭 이렇게 작전이 한번 들어와서 크게 한번 급등한 적이 있어요. 이런 종목들이 밑으로 이렇게 쭉 이렇게 쳐져 있겠죠, 그죠? 네. 그런데 이 종목들이 왜 이렇게 많이 빠졌겠어요?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주식 투자는 어려운 게 아니에요. 되게 단순한 건데 복잡하게 하시니까 어렵게 늘 많이 하시죠, 그죠? 아, 예, 은하선님 어서 오세요. 네. 예,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회사가 주가가 이렇게까지 전저점을 깨고 또 깨고 또 깨졌다는 얘기는 결국에는 이 기업이 실적이나 이런 것들이 안 좋다는 뜻이에요. 맞죠, 그죠? 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라고 했던 겁니다. 실적이 안 좋아요. 그래서 계속 떨어지겠죠. 이런 기업들은 되게 어떻게 생기냐면 부실 기업들이 되게 많아요. 여러분들 진짜로 좋은 기업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정배열 종목에 투자하세요. 아니면 단타를 치더라도 뭐 스윙 중기 뭘 하시더라도 정배열 종목에다가 이제 많이 이제 제가 이제 투자하시라고 얘기를 많이 해드리죠, 그죠? 그 정배열 종목들의 특징이 뭐냐면 부실 기업이 아니라 아주 그냥 기업의 그 자산도 많고요. 그 다음에 뭐 매출 이런 것들, 성장성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꾸준하게 이익을 내는 기업은 차트가 우상향이에요. 그래서 항상 정배열 종목들을 공략하시라고 제가 얘기를 해드립니다. 차트를 모르겠으면 그냥 그런 것만 보시면 돼요. 근데 이 부실 기업들은 이렇게 역배열이고 이렇게 전저점을 깨면서 떨어지죠. 이런 기업들의 특징이 뭐냐면 첫 번째 이거예요. 어떤 걸 피하셔야 되냐면 3년 연속 적자 기업 있죠. 요거는 진짜 피하셔야 돼요. 왜냐면 그런 종목들이 차트가 이렇게 생겼어요. 거의 다. 차트만 봤을 때 바닥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아니에요. 더 떨어질 수 있고 3년 연속 적자 기업 같은 경우에는 관리 종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우리나라 그 기업 회계 기준이 이제 국제 회계 기준에 맞게 이게 많이 바뀌었거든요. 근데 앞으로도 더 이제 그 회계 감사 기준이 굉장히 더 이제 엄격해진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선진국으로 가는 길이긴 한데 이 회계 감사 기준이 이제 작년하고 올해하고 굉장히 좀 엄격해졌어요. 그래서 올해 잘 아시겠지만 평상시보다 상장 폐지된 종목들, 관리 종목된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내년에는 더 엄격해진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왜 이거를 지금 이제 내일이면 11월 달인데 왜 이걸 벌써 얘기하느냐? 간단합니다. 수익이 워낙 안 나시니까 어딘가에서 수익을 내보시려고 막 종목들을 찾으시는데 요맘때쯤에 증시가 바닥인 것 같으니까 그러면 바닥에 있는 종목 이런 걸 사야지 하고 사시는데 하필이면 그 취지와 그 뜻은 참 좋은데 이상하게 엉뚱한 데로 가세요. 네, 그래서 항상 주의를 하셔야 되는데 차트만 보시고 종목들을 잡으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실수를 진짜 은근히 많이 하세요. 이게 뭐예요? 네. 차트만 보고 이제 했을 때 벌어지는 일들이죠. 그래서 3년 연속 적자 기업들은 피하셔야 됩니다. 보이시면 도망가세요, 그냥. 그거 말고도 3년 연속 흑자인 기업들 널려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사셔가지고 만약에 이제 약간 손실 10% 20% 정도 손실 난 상태에서 이제 질질 끌어가지고 내년 1월달 2월달 되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주가가 더 빠져요. 그래서 더 빠진다. 왜냐하면 이제 상장 폐지되거나 관리 종목되는 종목들은 세력들이 이탈을 쓸 수 있기 때문에 주가가 점점 빠지다가 정작 3월달 되면은 손실이 많이 나가지고 못 나오세요. 네, 그러다가 그거 잘못되면은 그 투자금 다 날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항상 주의하라고 말씀을 많이 드립니다. 네, 특히 지금부터 조심하셔야 돼요. 이런 종목들을 예, 창스님 어서 오세요. 네네. 이런 종목들을 지금 사시면 상승장에서 수익을 못 내시잖아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죠? 그래서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였어요. 3년 연속 적자 기업을 피하셔라. 이런 종목들은 관리 종목 되거나 내년에 상폐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유상증자 있죠. 유상증자를 자주 하는 기업들이 있어요. 이제 우리 흔한 말로 이제 밥 먹듯이 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유상증자를 밥 먹듯이 하는 기업은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당연히 피하셔야 되겠죠. 유상증자나 옛날에는 이제 그 법이 좀 바뀌기 전에 BW 그 신주 인수권부 사채도 많이 발행했는데 요즘에 그런 거 많이 줄었죠, 그죠? 아무튼 옛날에 뭐 CB나 BW 아니면 뭐 이제 그 뭡니까
방금 말씀드린 유상증자 이런 것들 많이 하는데 이런 기업들은 피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기업에서 이제 뭐 대규모 투자를 하기 위해서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어디에 투자를 크게 할 때는 회사에서 이제 돈이 필요하면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도 있고 증자를 해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사채를 끌어다 쓸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이제 정말 좋은 투자를 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회사에 돈이 없어서 경영난을 겪어서 유상증자를 한다? 그런 기업들은 그 자주 하는 기업들이 있어요. 그런 종목들이 차트가 다 이렇게 생겼어요. 조심하셔야 돼요. 이런 것들은. 왜냐면 시장이 안 좋을, 조금이라도 좀 안 좋을 때 유상증자 얘기만 나와도 하한가 하는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이제 피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게 있어요. 대표가 아니면 대주주가 지분이 자주 바뀌는 기업이 있어요. 이런 기업들은 진짜 피하셔야 돼요. 왜요? 생각을 해보세요. 그 회사의 주인이 자주 바뀌면 그 기업이 특히 코스닥 기업이다, 특히 소형주다 그러면 의심을 좀 해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아무튼 좀 안 좋은 의도로 이렇게 바꾸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회원들한테 하나 보여드린 게 있는데 뭐죠?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오늘 우리 회원들한테 낮에 보여드렸던 게 뉴프라이드인데 그러니까 예를 드는 겁니다. 이 종목 갖고 있는 분들은 오해하지 마세요. 예를 들면 대주주의 지분이 별로 없는 그런 기업들이 있어요. 뉴프라이드 코퍼레이션 이런 거 보면 노갑성이라는 분이 1.9% 갖고 있는 게 다고요. 나머지는 기타예요. 기타. 이런 식의 주주 현황을 갖고 있는 기업들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런 기업들은 굉장히 리스크가 크다고 할 수 있죠. 그죠? 네, 그래서 이런 것도 이런 것도 주의하셔야 돼요. 그리고 아까 뭐 말 나온 김에 실적 3년 연속 적자 조심하시라 그랬죠. 네. 뭐 기업 회계분석 개인분들은 거의 못 하시거든요. 근데 아주 간단하게 보시는 방법은 이런 겁니다. 딱 봤을 때 쭉 빨갛게 나온다. 이게 이제 연간 재무제표, 이건 기간 재무제표인데 어렵게 보실 거 없어요. 딱 봤을 때 그냥 2017년, 18년, 19년 쭉 빨간색이죠. 네, 그러면 피하세요. 네. 좀 더 세부적으로 얘기하면 이제 뭐 BPS도 보고 막 이래야 되는데 일단 이제 요게 관건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이렇게 연속으로 적자가 난 기업들은 관리 종목이나 상패의 위험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런 것들 주의를 많이 하셔야 돼요. 아무튼 여기 대주주 지분이 자주 바뀌거나 대표가 자꾸 바뀌거나 아니면 이런 식으로 대주주 지분이 별로 없는 기업들은 주의하시는 게 좋아요. 네. 예를 든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게 있냐면 그런 기업들이 있어요. 대량 거래가 터지는 기업들이 있어요. 방금 말씀드렸지만 이 문제가 생기는 종목들 있죠. 이런 것들이 3월달에 내년 2월달이나 3월달에 많이 나올 거예요. 그때 이제 조심을 많이 하셔야 되는데 이 대량 거래가 나오는 기업들, 이것도 뭐냐면 차트 대량 거래는 이제 바닥에서도 많이 바닥에서 나오기도 하지만 보통 고점에서 많이 나오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두 가지로 구분해서 설명드린다고 했는데 차트 바닥에서 위험한 종목과 고점에서 고점 내려는 종목 중에 위험한 종목들이 있는데 고점에서 당연히 거래 많이 터지죠. 근데 바닥에서도 엄청난 대량 거래가 터질 때가 있어요. 바닥에서 대량 거래가 터지는 거는 좋은 거예요. 왜냐면 그게 정말 바닥이면 그거만큼 좋은 게 어딨어요. 세력이 잔뜩 들어와서 이제 한번 올려보겠다는 건데. 그런데 제가 말하는 대량 거래량은 그런 대량 거래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회사에 총 상장되어 있는 주식수가 만약 예를 들어서 5천만 주인데 예를 들어서 500만 주예요. 상장되어 있는 게 그러니까 발행 주식수가 500만 주인데 하루에 거래량이 뭐 2천만 주다. 그럼 뭐예요? 전체 발행 주식수의 4배가 거래가 됐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그럼 뭐겠어요? 이상한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원래 대량 거래는 저기 꼭지에서 터져야 되는데 바닥에서 10년에 한 번, 20년에 한 번 볼까 말까한 대량 거래가 터질 때가 있습니다. 근데 주가는 상한가 한두 개는 나오긴 하는데 더 이상 못 가요. 그럴 때 어떻게 하셔야 되냐? 그때는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분명히 재료가 있으니까 대량 거래를 이렇게 터뜨리고 상한가를 만들거든요. 근데 못 가요. 어떻게 되느냐? 이런 차트 하나 보시죠. 이런 게 나올 수 있어요.
저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주식 안 하셨으면 좋겠는데 이런 회사가 있습니다. 메디파트너 생명과학이라고 있는데 그냥 이제 여러분들 공부 좀 이제 시켜드리려고 한 종목 찾아왔어요. 네. 보시면 어때요? 네. 외환위기 때부터 외환위기 이후로 그냥 계속 이러고 있죠. 네. 네. 중간중간에 뭐 자본 감소라고 보이죠? 자본 감소, 계속 자본 감소, 여기도 자본 감소. 이거 뭐냐면 감자했다는 얘기죠. 무상 감자했겠죠. 아무튼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연명하는 기업도 있어요. 상장된 지 참 오래된 회사인데 그냥 이럽니다. 그러니까 종목 잘못 잡으시면 이렇게 하는 곳들도 많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여기 보시면 엄청나게 대량 거래가 터진 게 보이시죠? 요거 말고 요거는 감자하고 나서 터진 거고, 감자하기 전에 대량 거래가 이게 여기서 이만큼이 터졌을 때가 있었어요. 요게 여기까지 놓고 보면 잘 보세요. 이게 엄청난 거래량이었거든요. 보이시죠? 이 메디파트너 생명과학이 이름을 몇 번 바꿨습니다. 몇 번 바꿨는데 그 전에 아무튼 이제 이런 자리에서 대량 거래 터졌는데 잘 보세요. 이게 개인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차트 중에 하나인데 이게 언뜻 봐서는 막 엄청나게 오랫동안 그죠? 하락을 하다가 이제 바닥을 잡고 그죠? 우상향으로 틀은 것 같은 이렇게 올라오는 참 괜찮은 회사인 것 같아요. 그죠? 네. 우상향으로 이제 가고 있었잖아요. 그죠? 쭉 가고 있었는데 이 종목이 여기 잘 보시면 한번 급등을 해요. 상한가 쳐서 쭉 급등했는데 아까 이 거래량이 진짜 평소에 보지도 못했던 그런 거래량이었어요. 그런데 뒤에 상한가가 더 나오면서 또 거래가 터집니다. 평상시에 보지도 못했던 이런 거래량이 터지면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절대로 그 밑으로 주가가 떨어지면 안 돼요. 이 거래가 터진 게 여기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이 양봉들 밑으로 주가가 떨어지면요, 그거는 정말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어떻게 됐겠어요? 밑으로 완전히 급락했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최고점이 9만원인데 한 9만원이었는데 7천원대까지 급락했으니까요. 네.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 이제 엄청난 거래가 터지죠. 그 다음에 감자했죠. 이런 식으로 간다고요. 대량 거래가 터졌는데 조심하셔야 돼요. 이거는 뭐냐면 천장에서 고점 놀이하는 거였죠. 네. 그러니까 이럴 때 대량 거래가 터지면서 밑으로 완전히 이제 무너져 내리는 것도 있어요. 바닥에서는 어떤 게 있었냐면 차이나 그레이트라고 이런 거죠. 이 종목도 특징이 뭐냐면 역배열이에요. 근데 개인 투자자분들이 차트를 이렇게 크게 안 보시거든요.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이 실수를 많이 하시는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이런 자리 있죠? 차트를 요만큼만 보세요. 요만큼만 보고 대량 거래가 나왔네? 이거 세력들이 들어왔나 보다 그러면서 차트가 예쁘니까 이게 이건 이제 비밀인데요. 진짜 비밀이에요. 이게 동전이었잖아요. 그죠? 동전주들이 진짜 차트는 잘 맞아요. 그냥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배우시는 차트 있죠? 기가 막히게 잘 맞아요. 동전주들이. 네. 동전주하고 환율 같은 게 기가 막히게 잘 맞는데 환율 같은 경우에 망할 일이 없잖아요. 근데 이 동전주들은 망하는 것들이 많이 나오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근데 아무튼 이제 이런 자리에서 대량 거래가 터지는데 보세요. 이게 얼마나 많은 거래량이었는지 나중에 보면 알아요. 엄청난 거래가 터지거든요. 그러면 세력이 들어왔다고 기뻐하지 마시고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이런 것들 잘못 건들면 어떻게 돼요? 가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올해 초인데 올해 3월달하고 3월달에 뭐 상장 페이지 막 시끄럽지 않습니까? 그죠? 저희 방에서는 올해 피해본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3월달하고 4월달에 막 이런 걸 설명을 많이 했었는데 4월달에 실제로 차이나 그레이트가 잘못되기 전에 미리 경고를 했었어요. 회원들한테. 요런 거 잘못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하지 마시라고. 네. 그리고 요거하고 중국 국내 상장 기업들이, 국내에 상장되어 있는 중국 기업들이 이런 짓을 많이 해요. 옛날에 뭐 고선부터 시작해가지고 옛날 성룡 광전 투자, 중국 중국 원양자원인가요? 그것도 그랬던 것 같고. 아무튼 국내에 상장되어 있는 중국 기업들은 진짜 신중하게 하셔야 돼요. 좋은 기업이 있을 수도 있지만 정말 신중하게 하셔야 돼요. 옛날에 화풍 집단이었나? 화풍 집단 KDR부터 뭐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아무튼 이 중국 기업들은 대부분 끝이 안 좋아요. 여기서 이제 올해 얘기했던 거예요. 우리 회원들한테 조심하시라고. 큰일 날 수 있다고. 근데 실제로 요거하고 이제 똑같은 동전 주간에 있었는데 그것도 같이 이제 거래 정지되고 뭐 잘못됐죠. 지금도 거래 정지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제 왜 이런 얘기를 해드리냐면 처음으로 돌아가서 이제 조정 끝나고 여러분들 미중 무역 전쟁 때문에 얼마나 긴 세월 동안 고통받으셨습니까? 그죠? 그 긴 세월 동안 조정 먹고 고통받으셨는데 이제 돈을 많이 버셔야 될 텐데 돈 벌 때도 여러분들 진짜 편안하게 버셔야 돼요. 맨날 그냥 내가 선택한 게 맞나? 이게 갈까? 이게 아니야 이게 아니라 저건가? 저거 살 걸 그랬나? 어떡하지? 이게 맞나? 분할 매수할까? 아니야. 분할 매수인데 그냥 가버리면 어떡하지? 샀는데 이것도 더 떨어지면 어떡하지? 막 이러신 분들 있어요. 아니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너무 힘드셨기 때문에. 근데 그거를 빨리 고치셔야 돼요. 안 그러면은 제가 지금 말까지 더듬으면서 막 이렇게 이제 흉내를 쭉 냈지만 실제로 이렇게 고민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거를 빨리 떨쳐버리셔야 그래야지 여러분들 수익으로 깔끔하게 마무리 지으실 수 있는 거예요. 그치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진짜 새겨들으셔야 돼요. 여기에서 이제 이 좋은 장에 그죠? 이제 편안하게 수익을 내셔야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이런 종목들이 이제 올라가잖아요. 이런 종목들에 잘못 걸리시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손실 회복, 큰 수익은 저리 가고 남들 수익 낼 때 그저 혼자서 눈물만 툭툭 흘리셔야 된다고. 그러니까 개인들이 왜 이런 것들을 이제 실수하시냐면 간단해요. 잘 모르니까요. 잘 모르신다고요. 기업 분석, 회계 감사 기준이 굉장히 엄격해져 가지고요. 조금 이제 이렇게 회계 재무제표 보신다는 분들도 많이 힘들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개인들 혼자서 하실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지금 요거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고점들이라는 것들 있죠. 예, 이 의원님 맞아요. 네, 몸도 상하고 마음도 상하죠. 맞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더 갈 것 같은 종목들 있죠. 네. 더 갈 것 같은 종목. 대량 거래 터지고 거기는 이제 그 수익 천국이 아니라 개미 천국인 데가 있어요. 개미 천국. 개미들이 파글파글 거리는 데가 있어요. 거기에는 항상 대량 거래가 솟아있죠. 그래서 대량 거래 터진 것 같고 매매를 자주 하시면은 뭐 짧은 수익도 내실 수 있겠지만 결국에는 끝이 안 좋더라고요. 네. 대량 거래 터진 데는 누가 있다고요? 개미들만 바글바글 돼요. 네. 그런 데 가서는 큰 돈이 안 벌리고요. 그리고 아무리 매매를 잘 하시고 많이 하시고 뭘 많이 배우셔도 결국에 끝은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고점놀이하는 주식들은 그냥 짧게만 얘기할게요. 고점놀이 하는 주식들은 차트가 그렇게 생겼어요. 더 갈 것 같고 또 갈 것 같고 그래요. 뭐 예를 들어서 이글백 같은 거 하나 볼까요? 막 점으로 막 두 개 날라 급등하고 막 이러니까 막 더 갈 것 같고 막 또 갈 것 같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어떻게 해요? 대주주가 그죠? 네. 아버지 회장님 그다음에 여기 사장님이 어머님이죠. 네. 어머니까지 해서 막 다 팔아버리잖아요. 네. 일가족이 주식을 고점이라고. 회사 오너가 다 때리고 있는데 개인들은 뭐예요? 반등 노리고 주식 사고 있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여기는 뭐예요? 개미 지옥이죠. 네? 대주주가 비싸다고 그 기업의 아버지, 뭐 할아버지 다 팔고 있는 할머니까지 다 팔고 있는데 오너들이 왜 사요 이거를? 근데 지금 회복이 잘 안 되죠? 물론 나중에 또 올라오긴 할 거예요. 하지만 오너가 팔면 항상 이렇다 이거죠. 우리 현대한테 제가 얘기했었는데 이 이글벳에서 대주주가 주식을 팔 때가 여러 번 있었어요. 근데 항상 고점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본인 회사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분들이죠. 네. 뭐 기업 오너가 주식 팔았다고 해서 욕할 것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뭐 모르겠어요. 뭐 아예 안 파는 정직하게 아예 안 파시는 분도 있지만 파는 오너들도 꽤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여러분들 조심하셔야죠. 네. 그러니까 아무튼 이제 이렇게 해서 고점놀이 하는 것들도 있어요. 고점놀이 하는 것도 특징이 뭐냐면 한 번 더 갈 것처럼 액션을 취하죠. 이렇게 여기서 다 속아요. 그래서 대량 거래 터질 때 다 물리는 거죠. 네. 고점놀이 하는 주식에서 물리는 거는 간단합니다. 더 갈 것 같고 또 갈 것 같고 왠지 안 사면 손해 볼 것 같고 그래서 들어갔다가 많이 물리시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장이 폭발적으로 좋아졌을 때 그때 얘기해 드릴게요. 지금은 바닥에 있는 거를 이제 사셔야 되니까 이거는 지금 긴 시간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런 정도의 수익을 내고 있다면 제가 뭐하러 이렇게 저녁 방송을 열어서 뭐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죠? 이 얘기는 다음에 하도록 하죠. 지금 이제 여태까지 했던 얘기를 정리해드리면
엄격한 회계 감사 기준이 적용되기 때문에 내년에 상장 폐지되는 종목들이 은근히 많이 나올 수도 있어요. 올해도 보면 누가 그 금호 아시아나가 그렇게 될 줄 알았습니까? 아무도 몰랐거든요, 그죠? 네. 아무튼 이제 그런 대기업도 쓰러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3년 연속 적자 기업들, 이런 종목들은 관리 종목이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상장 폐지로 바로바로 직행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적자 기업들은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유상증자, 신주 발행 이런 거 밥 먹듯이 하는 기업들은 피하시고요. 대표나 아니면 대표가 자주 바뀌거나 직원 변동이 자주 있거나 아니면 대주주의 지분이 아예 없는 아까 뉴프라이드처럼 저런 것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까 그리고 대량 거래가 나오는 기업들, 특히 재료가 계속 나와요. 재료가 계속 나오는데 더 이상 못 올라가는 기업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뉴프라이드 가지고 아까 우리 회원들한테 얘기를 좀 해드렸는데, 우리 회원들 직장인들 아직 녹화 방송 못 보셨을 테니까 못 본 분도 있겠네요. 이게 지금 미국의 대마야 그 재료로 계속 이제 단기 급등을 하거든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저도 이제 전문가만 11년 차고 전체 주식 경력은 그보다 더 되겠죠, 그죠? 오래 했는데 나 이런 차트 별로 못 봤어요. 왜요? 아니, 무슨 재료가 일주일에 2번 3번씩 나와서, 그죠? 상한가도 만들고 15% 20%씩 급등을 너무 자주 시켜요. 그리고 거래가 너무 잘 나와요. 우리 회원들한테 그랬어요. 이거 단기 매매하기는 되게 좋은 차트다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랬어요. 왜냐하면 거래량을 잘 보시면 돼요. 딱 보니까 수급 되게 좋죠. 양봉도 보니까 그냥 대충 사가지고 한 2, 3일만 기다리면 10% 15%짜리 수익이 날 것 같아요. 뭐 엊그제도 막 음봉 하나 맞았는데 오늘 바로 양봉 하나 만들고 20%짜리 괜찮은 것 같죠, 그죠? 근데 나는 이게 저는 이런 애 굉장히 무서워합니다. 왠지 아세요? 단기 매매 자신 있어요. 지금도 이제 전문가들끼리 한번 배틀 한번 하라고 그러면 저 자신 있어요. 네, 이길 자신 있어요. 누구든지 저한테 한번 덤벼보세요. 이길 자신 있어요. 네, 그만큼 자신 있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뭐 전문가는 이제 수익으로 이제 승부하는 거니까요. 근데 이 보시면 이 종목의 거래량이 잘 보세요. 이거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재료가 계속 나오는데 계속 이러고 있어요. 바닥인 것 같죠? 이 거래가 얼마나 많냐면 옛날에 처음에 대마액이 처음 나왔을 때가 여기였을걸요? 이때 이게 대장주였는데 이때는 보시는 것처럼 상한가가 하나, 둘, 셋, 넷, 마지막 5번 연속 상한가 5개 나왔어요. 점 상한가. 거래 정지당했다가 재개됐는데도 상한가. 일주일 옆으로 돌리다가 또 상한가. 그러니까 거의 상한가가 진짜 몇 개 나온 겁니까? 연속으로 5개 나왔는데요. 이 당시에 거래가 터졌던 게 이만큼이었거든요. 그죠? 근데 이때는 진짜 뭐 실제로 대장주였고 급등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잘 보시면 상한가 딸랑 하나 만들어 놓고 그만큼의 거래량이 터지고 있어요. 그것도 매일같이. 이거 잘못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 왜 안 올라오는 거야 도대체? 근데 거래가 매일 나와요. 근데 아까 이제 보여드렸나요? 아까 잠깐 보셨죠? 기업 분석을 보면은 글쎄요, 전 이런 거 그냥 뭐 단기 매매 하시는 분들 뭐 잠깐 들었다가 나갔다 이렇게 하실 수 있는데 좀 이런 걸 좀 보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걱정돼서 그래요. 이 기업을 욕한다기보다 이런 기업들 많거든요. 연결재무제표 보시면은 뭐 2017년, 18년, 19년 그죠? 계속 3년 연속 적자고, 그리고 이제 대마 관련주라고 하는데 실제 하는 일은 자동차 부품주 타이어 파는 회사예요. 근데 타이어도 잘 안 팔린대요. 여기 보시면 타이어 매출이 급감했대요. 화장품도 하고요, 면세점도 하고 있고 모르겠어요. 마리아나 재배공장 인수를 추진 뭐 이래요. 잘 생각해보고 이런 것들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요? 간단합니다. 이제 보세요. 미국 주소 한번 보죠. 미국 다우지수, 나스닥지수 신고가 내고 있죠. 특히 S&P 500 지수 그죠? 신고가 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내고 있고요. 지금 아주 그냥 잘 가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다음 달에 이제 11월 달에 어제죠. 어제 금리라도 했고 다음 달에 이제 미중 무역 협상 그 합의 그 정상끼리 만나서 서명만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굉장히 강세장이 나오겠죠, 그죠? 그때 이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이 조정이란 거는 스프링이에요. 그러니까
억지로 누르는 이제 눌러버린 스프링인데 오랫동안 누르면 누를수록 나중에 튀어오르는 강도가 굉장히 세거든요. 그러니까 누른 만큼 올라간다고요. 1년 6개월짜리 조정은 저도 전문가면서 아니 주식하면서 처음이에요. 2001년도에 그 9.11 사태 때 이후로 이렇게 오래 누르는 거 사실상 처음입니다. 다 힘들었던 장이에요.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아까 우리 이의원님 말씀처럼 몸도 상하고 마음도 심하게 상할 정도로 피곤했던 장이에요. 그런데 이거 수익 내셔야죠. 여기서 수익 못 내고 이대로 그냥 다른 종목에 엉뚱한 종목에 물려버리면 얼마나 억울하시겠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 억울함을 안 겪으시려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위험한 종목을 정확하게 딱 캐치를 하고 그거를 피해 가시면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아요. 네. 제가 알려드린 거 있죠? 대량 거래가 터졌을 때 도끼 눈을 뜨고 쳐다보세요. 갔다가 막 찍지 마시고 도끼 눈을 부릅뜨시고 한번 쳐다보세요. 이게 왜 이렇게 터졌지? 잘 보셔야 돼요. 아까 뉴프라이드 같은 거, 특히 아까 차이나 그레이트 있죠? 그런 차트를 보시면 대부분 답 나옵니다. 동전주에서만 저런 게 나오는 게 아니라 1,000원짜리, 만원짜리 주식에서도 저런 거 많이 나옵니다. 주의를 많이 하셔야 되고, 아무리 귀찮으셔도 이게 3년 연속 적자인지 아닌지 그거는 확인하고 하세요. 그래야 내년에 안 물리십니다. 제가 앞에서 이제 시황을 쭉 잡아드렸지만 정부정책주들, 그 다음에 신기술, 뭐 4차산업 관련주들 지금 들썩들썩거리죠. 오늘 우리 회원들한테 미세먼지 눌림목 쭉 정리해드렸거든요. 미세먼지 관련주들 뭐하고 있는지 아세요? 눌림목이 나오고 있는데 종목들이 다 동일하게 지금 다 똑같이 만들어놨어요. 제가 이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냐면 예를 들어서 미세먼지 테마주가 만약 10개다. 근데 10개의 테마주가 차트를 다 동일하게 만들어놨어요. 그걸 보는 기준을 개인들이 몰라서 그러는데 다 똑같아요. 차트가. 대선주도 지금 차트 똑같이 만들어놨어요. 대북주 똑같아요. 네? 똑같이 만들었다고 다. 종목들끼리 그 같은 테마주들끼리 창투사 차트 똑같이 만들어놨어요. 지금 만들어가고 있죠. 걔는. 왜 똑같이 만들어 놓을까요? 네, 아프리카 속담에 이런 말 있죠. 혼자 가면 빨리 가지만, 그죠? 네, 같이 가면 멀리 간다고. 그 한 개별주 장세를 주도하는 그 정책주 주도 테마주들 있죠. 그런 것들은 절대로 혼자 안 갑니다. 최소한 5개에서 10종목 이상이 함께 움직입니다. 그래서 서로 뭐 하는 거예요? 서로 몸 풀고 있는 거예요. 예? 서로 몸 풀고 키 맞추고 있는 거예요. 하다못해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도 서로 키 맞추고 있는데 개별주들은 안 하겠습니까? 지금 그걸 하고 있습니다. 폭풍 전야죠. 늘 요즘에 말씀드리지만 코스피 지수, 코스닥 지수 급등 안 해도 돼요. 지수가 빠지지 않고 버텨주기만 하면 그러면 개별주 장세는 옵니다. 종목들이 준비하고 있고 제가 말씀드렸던 미세먼지 그런 것들 다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미세먼지 정확하게 개인들 뒤통수 치면서 갈 겁니다. 왜 제가 이런 얘기하는지 미세먼지 쪽에서 상한가나 나오면 그때 얘기해 드릴게요. 왜 뒤통수 치면서 온다고 했는지. 그때 되면 우리 회원들도 미리 얘기해 드렸어요. 그래서 아마 아실 거야. 이 말이 맞았구나. 나중에 알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지금 준비가 너무 잘 돼 있어요. 너무 잘 돼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 좋은 기회 놓치지 마시고 1년 6개월 동안 미중 무역 전쟁 때문에 조정반이라고 여러분들 얼마나 고생하셨습니까? 그런 것들 여러분들이 저는 정말 수익으로 다 보상받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이제 지금 저희도 뭐 열심히 이제 수익 내려고 우리 회원들 수익 극대화시키려고 준비를 많이 하고 있는데 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만 보조목도 잠깐 얘기해드리면 단기로 단타 치는 거는 이제 이런 거죠. 애니농률 이제 중기에 탈을 쓴 단기였는데 라이브 쪽에서 추천하는 거라서 보시면 이제 이런 데서 사가지고 여기였죠? 사가지고 하루틀 있다가 여기서 팔아버렸어요. 네. 슬쩍 좀 팔았죠. 그래서 수익이 한 10에서 한 15%까지 났어요. 15% 정도 보시면 돼요. 라이브 쪽에서 추천한 이제 단기성 종목이었고 이거 재료 그때 얘기했었죠. 정시학대랑 전해철씨 관련주였다고. 대선주도 되고 그 다음에 스윙 스타일은 이런 겁니다. 서정기전 요거는 그때 말씀 한번 드렸었죠. 예전에 여기에 샀어요. 8월 말에 사가지고 9월 중순에 팔았어요. 수익이 20% 3,600원대 매수해서 4,500원 전에서 팔았나 그래요. 거의 꼭지죠, 그죠? 네, 팔고 나서 며칠 있다가 다 떨어져 버렸어요. 스윙
네, 보유기간 한 보름 잡으시면 되겠네요. 그죠? 네, 보름 정도 잡고 수익은 20% 이상 나왔어요. 네. 그 다음에 제가 매도 사인된 기준대로 얘기한 거예요. 그 다음에 중기는 이제 이런 거죠. 스타플렉스. 요거 한 달, 9월달에 사서 10월달에 팔았으니까요. 상한가 2개, 최소 수익률 70%, 70%대. 요게 중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도 하시면 돼요. 네. 이거 뭐 앞에서 한 번씩은 저희 방에 수익 났다고 다 얘기했던 거예요. 이게 뭐냐면 보세요. 바닥에 좋은 종목들 뭐 널렸잖아요. 이게 뭐예요? 이거는 이제 고수들만 알아채는 눌림목인데 빼빼 마른 눌림목이거든요. 이런 눌림목들이 떨렸어요. 네? 황교안 씨 대선주죠. 서정기전 이거 뭐였게요? 대북주예요. 저희 방에서 벌써 대북주로 수익 내고 팔고 다른 거 또 사고 있어요. 네? 그 다음에 미세먼지 관련주 중에 뭐 예를 들어서 하츠 이런 거 네, 보시면 아직도 이제 좀 떠 있죠. 우리도 비중을 좀 줄였는데 6,300원대 여기죠. 여기쯤 사가지고 올라올 때 좀 줄여드리고 그랬어요. 네. 그리고 미세먼지 다른 데로 또 이사 갔어요. 네. 뭐 저기 단기 좋아하시는 분들 쪽에 추천된 게 이런 거예요. 화세코 오늘 9.7% 급등. 추천 이유 미세먼지 언제 했냐고요? 이번 주에 샀어요. 정확한 날짜까지 얘기해드리기 좀 그런데 뭐 어제 엊그제 한 이틀 됐나요? 그죠? 네. 요거 샀습니다. 9,000원대 초반에 샀겠죠? 네. 오늘 만원. 내일 추가 상승 나오면 오. 네. 10%짜리 10% 이상 되는 수익도 잘 나오겠죠. 그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단기는 단기대로, 중기는 중기대로, 스윙대로. 그래서 지금은 이제 라이브 쪽은 이제 스윙 중기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단기 매매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그거에 맞는 종목들을 드리고 있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희가 매매하는 종목이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위험해 보이시나요? 굉장히 편안한 자리에서 하잖아요. 어디에서요? 지그시 눌러주는 매수 맥점에서 하잖아요. 파세코. 그 다음에 신일산업 이런 것들도 미세먼지 관련주로 추천 앞에서 했었는데 저희는 이런 데서 사는 거 좋아해요. 이런 데서 샀어요. 그리고 여기까지 요거 단기 스윙하는 쪽에 냈거든요. 거기에서 수익이 요게 한 15%. 네. 근데 또 사드렸어요. 팔았다가. 뭐 저희 방은 뭐 스윙 중기라고 하니까 무조건 그냥 들고 가는 줄 아시죠? 아니에요. 상황에 맞게 융통성 있게 해요. 그게 전문가 그 짬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시장에 맞게 적절하게 합니다. 무조건 들고 가 그런 거 안 합니다. 그 제가 싫어합니다. 그거. 우리 회원들은 무조건 들고 가는 거 좋아하시는 회원들이 많으신데 상황에 맞게 해드려요. 왜요? 현금이 돌아야 되니까요. 현금 안 돌면 사람도 피가 안 돌면은 그 동맥경화 오듯이 주식하는 사람들도 돈이 안 돌면 네, 진짜 돈맥경화 오죠. 그래서 돈이 좀 돌게 좀 해드려야 돼요. 그래서 아무튼 뭐 매수했다가 좀 팔았다가 다시 사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3%도 올랐죠. 그죠? 미세먼지 바닥에 있는 종목들이죠. 이런 것들을 이제 적절히 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뭐예요? 하츠도 보세요. 이런 자리 얼마나 좋아요. 여기요. 매수 맥점이잖아요. 거래가 쫙 줄어들면서 눌림목 급소 자리죠. 이런 종목들이 많다. 서정기전까지 보시죠. 어서 사요. 바닥에서 딱 돈 들어오는 거 확인하고 그죠? 그 뒤에 지그시 눌러줄 때 이런 자리에서 매수하잖아요. 바닥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좋은 종목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굳이 여러분들이 위험한 종목을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까? 없겠죠? 그죠? 그래서 위험한 종목들 자꾸 이제 근처 가지 마시고요. 피하셔야 돼요. 위험한 종목들이 어떤 거냐? 딱 깔끔하게 마무리 지어드리고 저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위험한 종목을 특징을 한 번 더 정리를 해드리면 위험한 종목들의 특징 첫 번째, 대량 거래가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두 번째, 개인들의 관심이 너무 많습니다. 세 번째, 재무제표를 보시면 빨간색이 너무 많아요. 네, 빨간색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 손대지 마세요. 정말 제대로 배우고 싶고 좋은 종목이 필요하시면 저희 방으로 들어오시고 나는 끝까지 혼자 한번 해보겠다 그러신 분들은 제 방송 2번, 3번 더 돌려보시고 마음을 한번 다잡으시고 그렇게 새롭게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제 목요일인데 내일 금요일이죠. 오늘 얘기해드린 게 유익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유익하셨다고 하면 내일 한 번 더 하고 아니면 내일은 또 내일 시장이 또 바뀔 수도 있으니까
내일도 저녁 방송을 좀 진행하려고 하는데 내일은 또 내일에 맞게 또 다른 주제로 여러분들 뵙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하시는 일들 요즘에 뭐 경제가 어렵다고 하는데 조금 잘 안 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경제가 위기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걱정할 때 항상 정책이 좋은 정책이 나오고 기업은 더 허리띠를 졸라매고 사람도 더 열심히 일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어떻게 되겠어요? 주시장도 바닥을 찍고 경제도 바닥을 찍고 올라오겠죠? 그죠? 그런 것들 항상 여러분들 기대하시고 모든 일들이 다 잘 될 테니까 걱정거리를 빨리 비워버리시고 여러분들 내일도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자, 오늘 방송 일단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여러분들 내일 저녁 때 또 뵙도록 할게요. 네, 여러분들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편안한 밤 되시고요. 네, 감사합니다.